아이 잃은 아빠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거든요. 그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해주겠다. 안녕하세요, 깔롱튜브입니다. 이번 영상은 한강공원 의대생 손정민 사망사건에 관해 다뤄본 영상이에요. 시작에 앞서서 한창 꽃피울 나이에 세상을 달리한 안타까운 고인에 대한 명복을 빕니다. 이 사건이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이토록 뜨겁게 이슈가 되는 이유는 유족이 강하게 의혹을 제기하는 상황에 이슈화를 원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유족이 이슈화를 이렇게 강하게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경찰의 초등 수사가 적극적이지 않았고 그로 인해 신뢰가 깨졌다. 그리고 용의자로 지목되는 A씨의 석연치 않은 행동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슈가 되는 것이 의혹이 풀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도와야지. 이런 와중에 어제 오늘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A군이 입장을 내어놓았습니다. 입장문: 고 손정민 친구 첫 입장 발표. 억측을 상가해달라. 억측과 명예훼손을 상가해달라. 법무법인을 통해서요. 고인이 사망한 지 얼마 안 되는 상황에서 제기되는 의혹이 억울하다고 해명하는 것은 유족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허위사실 유포와 신상털기가 도를 지나쳐서 어쩔 수 없이 입장문을 밝히게 되었다. 자, 누가 공개했냐고요? 아까 말했듯이 유력한 용의자인 A가 고용한 법무법인을 통해서 말이에요. 모든 조문이 끝나는 마지막 날 새벽까지 조문조차 오지 않은 친구가 자신이 밝히는 건 도리가 아니라면서 입을 쳐닫고 있다가 이제 와서 고용한 법무법인을 통해 입장문을 내어놓는 이 상황,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비상식적이다. 지극히 비상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스스로 엄청 친한 사이라는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친한 친구가 죽으면 비통하고 친구 가는 길 한 번이라도 더 보고 조금이라도 더 잘해하고 싶어서 끝까지 함께 하는 게 친구 아닙니까? 저는 이 입장문을 보고 굉장히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매우 불쾌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혀 인연이 없는 저도 그런데 정민이 가족들, 유족들은 도대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유족 생각해 해명을 자제했다. 손씨 부친 사과도 안 하더니 손정민이 부친 친구 입장 발표에 경찰 조사에 낙관한 듯 어투에서 범인이라고 거의 확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모친 친구 A의 어머니랑 시간불문 통화한 사이다. 용서 못한다. 아마도 용서 못한다는 건 살아있을 시간인데 그 시간에 연락이라도 했더라면 살릴 수도 있었을 텐데 알리지도 않았다. 그리고 계속 무언가 숨기는 것 같으니까 용서할 수 없다 라는 마음이 들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살아있었을 시간에 알리지 않고 지그들끼리 찾는 것이 상식적이냐? 저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정민이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만 밝혀지면 모든 원한은 풀릴 것이다. 그 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생겨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한강에 갔는지만 알면 저희는 모든 원한이 풀린다. 비통함에 눈물 흘리는 이웃이 있다면 도와야죠. 정민이 아버님도 이슈화를 원하십니다. 다만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되는 A의 행동이 비상식적이라 온라인의 이 사건에 관해 많은 이들이 분노하고 근거 없는 기사와 진위 여부 없는 추측이 난무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실 것 같아서 제 나름의 방식으로 딱 정리해봤습니다. 밝혀진 정보 안에선 제가 가장 정확할 것이다 라고 자부합니다. 기름기를 쫙 빼고 밝혀진 확실한 정보만 바탕으로 정리한 내용을 빠르게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한 저의 생각과 다른 이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에 대해 비교 분석해보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성한 타임라인 표를 보면서 제 생각과 함께 설명드릴 건데요. 간단하고 빠르게 갈 테니까 자세히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4월 24일 첫 줄은 시간, 두 번째는 행동 주체, 두 번째는 행동 대상, 그리고 세 번째는 저지른 행위, 어떤 행동한 행위, 네 번째는 장소, 그리고 나머지는 진술이랑 비고, 알아야 될 것들 이렇게 집어넣어 놨어요. 자, 첫째로 4월 24일 날 9시 50분에 A가 다른 친구들과 1차로 한잔하고 정민이에게 연락을 했다. 그리고 행동 대상은 정민이다. 전화를 해서 불러내었다. 어디에? 반포 한강공원에. 그런데 A는 최초의 증언으로는 그냥 정민이라고 할게요. 정민이가 불러내었다고 최초의 증언을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정민이 부친께서 친한 사이가 아니다, 진술이 엇갈리는데요. 여기에 A는 다른 친구들과 여행도 함께 다니는 친한 사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10시 10분
정민이가 출발하죠, 집에서. 그래서 A를 만났고 잔디밭에서 배달 음식을 시키고 술을 마셨습니다. 역시 한강공원이죠. 그리고 11시 30분 A와 정민이가 술과 안주를 편의점에서 사는 장면이 편의점 CCTV에 찍혔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A의 신발은 깨끗했다. 그리고 4월 25일 12시 넘어갔으니까 4월 25일이죠. 4월 25일 새벽 1시 반에 정민이는 모친과 카톡을 했다. 술을 많이 먹지 마라. 알았다. 반포 한강공원이에요. 요때까지는 멀쩡했던 것 같습니다. 1시 50분에 정민이 핸드폰으로 A를 찍었습니다. 춤추는 장면이랑 뭐 여러 장면들, 그리고 여기에 골드건 이야기 나오죠. 그리고 인스타를 했고요. 그리고 역시 반포 한강공원이에요. 2시 18분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최초로 나왔던 목격자죠. A와 송군을 목격했다. A와 정민이를 목격했다. 누워있는 정민이의 A가 올라타서 몸을 막 뒤적거리고 누웠다. 그리고 옆에서 내려다보고 핸드폰질을 했다. 쓰러진 정민이를 보면서 핸드폰을 하고 있더라. 누워있는 게 정민이고 옆에서 핸드폰을 하고 있는 게 A입니다. 증인이 보기에 A의 행동이 부자연스러워서 촬영을 했다 이거야. 여기서 A의 첫 번째 진술은 무엇이었냐? 4시까지 정민이랑 음주를 했다. 그런데 지금 진술이 틀렸죠. 술 먹어서 시간 개념이 정확지 않았다고 칠 수도 있겠습니다. 진술의 두 번째는 시간은 특정할 수 없으나 A군이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뛰다가 쓰러졌다. 쓰러진 정민이를 자신이 끌고 올라왔다. 저는 여기가 참 중요한 증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최초 증언을 할 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말실수를 한단 말입니다. 정민이 아버님이랑 많은 네티즌들이 의혹을 품고 있는 시간이 바로 2시 18분부터 A가 굴다리를 통과해서 현장을 벗어나는 4시 반 사이죠. 요 사이에 이 행위가 있었다. 그런데 끌고 올라왔다. 어딘가 정민이가 지대가 낮은 곳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이따가 다뤄보겠습니다. 그러다가 3시 반에 A가 모친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친과 통화를 했고 1분 30초 가량 통화했다고 진술을 했고, 집에서 정민이가 자고 있는데 어떡하냐, 애 빨리 깨워서 들어와라, 택시 타고 와라, 이러한 대화 내용이 오갔다고 합니다. 정민이 부친에게는 자신 A가 부모랑 3시 반에 통화했다는 사실을 숨겼어요. 여기서 의심이 가죠. 그리고 3시 반에서 4시 20분 사이 시간에 A의 부모가 자기 아파트 동에 이제 화재 신고가 들어와서 자다가 깼대요. 그래서 A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핸드폰이 꺼져 있음을 확인했다. 현재 A 부모, 부친과 모친 두 분 다 핸드폰 포렌식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4시 20분에 또 다른 목격자가 나왔습니다. A가 경사면, 한강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강 입구 밖에는 이렇게 있지만 한강이 가까워진 데는 경사면이 있습니다. 이 경사면에 A가 홀로 걸쳐서 잠들어 있는 것을 위험해 보여서 깨웠다. 역시 현장이죠. 제가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해하기 쉽게 이제 그림을 그린다면 한강이 이렇게 있고 여기가 한강입니다. 이쪽에 도로가 있고 난간이라든지 벤치 같은 것들이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안쪽 도로가 있고 A가 여기 누워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인이 얘를 깨웠다. 밑에는 자갈밭이에요. 뽕냥한 큰 돌들이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입구에. 아까 정민이를 끌어올렸다고 증언한 곳이 아마도 여기서 끌어올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마 정황상 맞지 않나라고 저는 의심하고 있습니다. 신기하죠? 왜 거기 자고 있었을까? 4시 33분에 A가 한강공원을 이탈하는 장면이 CCTV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아까 편의점에서 찍혔던 CCTV와는 달리 하얀 신발이 더러워져 있더라. 물에 젖었는지 흙이 많이 묻었는지 시커멓게 변해서요. 또다시 친구 A가 등장한 것은 오전 5시 10분입니다. 이번에는 A가 자신의 부모들과 함께 한강공원 일대를 수색하는 장면이 CCTV에 포착이 되었다. 수색 중에 A가 길에 들어눕기도 하고 부모에게 무릎 꿇는 장면도 있습니다. 영상을 이따가 제가 한번 보여드릴 건데 A가 막 보면 길에 들어눕고 막 비틀거리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이 안 챘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그 장면을 봤을 땐 술이 챈 것 같더라. 여러분도 이따가 영상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보시죠. 그리고 송군 모친과 A의 모친은 매우 친한 사이로 시간과 관계없이 통화하는 사이다. 아마 정민이가 잘못되었다면은 3시 반과 정민이가 벗어난 4시 반 사이일 건데 왜 연락을 안 했냐 이거야. 다급하게 놀래서 집에 들어가자마자 다급히 기어나서 수색을 하면서 그렇게 친한 사이임에도 연락을 안 한 게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여기 CCTV에 보이는 A는 옷을 갈아입었고 더러워진 신발이 슬랩바로 바뀌어서 나왔다. 5시 반경 A의 모친이 정민이 부모에게 정민이 실종 사실을 알렸어요. 역시 반포 한강공원이죠. 집에 들어왔냐 혹시? 정민이 혹시 집에 왔냐? 찾아봐야 될 것 같다. 그러자 정민이 부모는 놀라서 이제 정민이한테 전화를 하죠. 정민이한테, 요건 내가 잘못 썼네. 정민이한테 전화를 하죠. 전화를 처음에 한 번을 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요.
불통이다. 그리고 위치 추적 앱으로 추적을 하니까 한강 쪽에서 한강 입구 쪽으로 미세하게 이동을 하더라. 그리고 핸드폰 바뀐 사실을 당시에는 친구 A가 숨겼다. A의 부모도 마찬가지죠. 5시 32분 정민이 부모가 정민이에게 전화를 2통 더 합니다. 여기 잘못 썼어요. 전화를 2통 더 합니다. 역시 2번 더 할 때까지 전화를 받지 않아요. 친구 A가 정민이 핸드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민이 아버지가 집이 바로 앞이니까 전화 4번째 드디어 친구 A와 전화 연결이 되었어요. 공원으로 빠르게 이동하던 도중에 길에서 공원 바깥쪽이죠. 도로에서 친구 A를 만납니다. 공원 입구에요. 이때 핸드폰 바뀐 것을 비로소 인지하게 되었고, 이 당시에 A는 아버님을 만났음에도 핸드폰을 지가 갖고 있음에도 아버님에게 바로 건네주지 않았고 정민이를 찾는 것을 돕지도 않았으며 그냥 다른 곳으로 자리를 피해버렸다. 이상하죠. 그리고서 새벽 5시 40분 정민이 아버지가 전화를 걸었다. 정민이 아버지가 A를 만나서 친구 A를 만나서 정민이 핸드폰을 돌려받았다. 한신 2차 아파트 입구에서 A 가족들과 같이 만났어요. 자, 그리고 6시 3분 정민이 모친이 A의 모친에게 경찰에게 신고했고 자신들이 찾고 있으니까 당신들 집에 가시라. 그래서 현장에서 A 부모가 돌아왔고 경찰 신고는 정민이 부모가 했다. 그리고 7시 정민이 부모는 계속 정민이 핸드폰에게 전화통화를 7시까지 시도를 했다. 5시 32분부터. 그리고서 7시에 전원이 드디어 꺼진 걸 확인했고요. 마지막 위치는 강 건너 수상택시 승강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핸드폰을 찾지 못했어요. 찾았다고 이제 나오긴 했는데 A의 핸드폰은 아직 찾지 못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찾았다고 기사 나왔었죠. 이제 빨간색 핸드폰 부서진 거. 그거는 아닌 걸로 밝혀졌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위치가 강 건너 수상택시 승강장으로 나왔다. 요거는 종종 발생되는 일입니다. 한강 있다 보면은 위치가 반대쪽으로 잡히고 그래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4월 26일 아침 8시에 정민이 부모가 A를 만나러 갔어요. 최면 조사를 하러 가기로 했으니 격려차 집 앞으로 찾아갔습니다. 최면 수사에 A는 실패했고요. 정민이 부친은 A에게 2시까지는 연락이 됐고 어쨌든 동영상이 찍혀 있으니 확인이 되니까 그 비어있는 시간 2시부터 4시까지의 행적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A가 말하기를 정민이는 자다가 갑자기 벌떡 뛰어가다가 쓰러졌다. G가 일으키다가 신발과 옷이 늘어졌다는 거를 자꾸 얘기하면서 강조를 하더라. 아버님이 듣기에 이상하죠, 느낌이. 그래서 4시 반에 자신은 일어나서 집에 갔고 어머니가 자신의 옷에서 핸드폰을 찾았다. 이게 왜 여기 있냐? 그래서 어머님과 함께 찾으러 갔다. 그러면서 물어보지도 않은 정민이가 요즘 성적과 할머님 돌아가신 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어했다라면서 엄한 이야기로 자꾸 주제를 몰아가더라. 그리고 해당일 4월 26일 해당 사건 바로 다음 날입니다. 친구, 그 유력한 용의자 친구 A는 핸드폰 번호를 변경했습니다. 아직 시신이 발견되지도 않았을 때 다음 날 사건 후 이튿날이죠. 4월 27일 경찰이 송군 부모에게 연락해서 A의 핸드폰으로 3시 반에 부모와 통화한 내용이 나왔다 라고 정민이 부모님께 알려줍니다. 이때야 비로소 A와 A의 부모가 자신을 속인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민이 아버지는 타임라인을 짜는 게 습관이라서 2시에서 4시 반을 물어봤으나 여기 물어봤었죠. 2시에서 4시 반을 계속 물어봤으나 A와 A의 부모는 고의로 숨겼다. 그리고 그때는 정민이가 사망했을 시점인데 연락을 안 줘서 바로 집 앞임에도 찾지를 못했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렀고 부검까지 진행했는데 거기에 단 한마디 사과조차 없고 조문조차 없는 게 이상하다 이겁니다. 정민이 부모가 불현듯 생각이 난 거죠. 이상하니까 A 부모에게 애를 찾는데 근거가 될 수 있으니까 신발 한번 봅시다. 정민이 어머니가 A 아버지한테 전화했는데 A 아버지가 즉답을 하더라 이거예요. 버렸다. 보통 아버님들 이런 거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전화하자마자 즉답으로 바로 버렸다. 온 가족이 알고 있다. A의 신발을 버린 것을 중요하니까 다 알고 있는 거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이상하긴 했지만 정민이 아버지는 목요일날 체면 수사가 있으니 혹시나 비협조를 할까봐 따지지를 못했다. 그리고서 정민이 아버지는 경찰에게 이러이러한 의심의 정황이 있으니 체면 수사를 요구했다. 그러자 경찰이 말하기를 체면은 본인이 원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지 본인이 해당 사실이 밝혀지지를 원하지 않으면 실패한다. 이런 의혹이 있는 것은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해야 된다 라고 경찰이 말했답니다. 그 다음 날인 목요일 친구 A 해면 조사일이죠. 경찰이 송군 정민이 부모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 친구 A가 변호사를 대동하고 왔더라. 그래서 정민이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거죠. 졸라 비상식적이다. 변호사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아니냐. 저도 A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품는 의심이 과도하거나 비상식적인 의심이 아니잖아요. 그리고서 다음날 경찰은 송군의 시신을 드디어 발견합니다. 반포 수상택시 승강장에서 송군의 시신을 발견하고 사망인 것을
최종 확인하게 됩니다. 안타깝습니다. 이상 해당 사건으로 밝혀진 사실을 작성한 타임라인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조금 넣어서 표현해 봤는데요. 그럼 간단한 의문점부터 다른 분들이 제기하는 의혹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정도의 백과 힘이 있는 분들이 과연 직접 두 발로 온가족이 나와서 직접 수색을 했겠냐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글을 남겼었는데 보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요거 좀 할게요. 씨발로마 야 저는 그건 좀 비상식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쭉 써놓으면 제가 요거 읽다가 직선거리로 무려 1.4km가 된다. 시신을 놓고 이 거리를 이동했다는 겁니다. 오로지 세면이다. 애들이 은폐은폐할 공간이 없다. 한강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른다.